백제 제26대 왕 성왕은 백제의 중흥을 이끈 군주로 평가받습니다. 성왕은 중앙 집권적 국가 체제를 강화하고 불교를 통해 문화와 종교를 융성시킨 인물로 그의 재위 기간 동안 백제는 정치적, 문화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국력 확장 과정에서 신라와의 갈등이 심화되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왕은 무령왕의 아들로 무령왕의 뒤를 이어 523년에 왕위에 올랐으며 그의 즉위는 백제가 동북아시아에서 강력한 세력으로 자리잡던 시기와 맞물립니다. 무령왕은 백제의 국력을 회복시키고 내부를 안정화했으며 성왕은 이를 바탕으로 더욱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고 국가의 영토를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성왕은 백제의 수도를 기존의 웅진공주에서 사비부여로 천도하였습니다. 이는 백제의 중심지를 남부지역에서 좀 더 중원으로 이동시켜 국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고 경제적 중심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였습니다. 사비천도는 백제의 새로운 도약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중앙 집권적 체제를 강화하고 관료제도를 정비하였으며 그는 관직체계를 정비하고 지방 통치를 강화하여 중앙의 권한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개혁은 백제의 정치적 안정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성왕은 불교를 국교로 삼아 국가 통합과 사회 윤리 정립에 활용했습니다. 그는 불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불교 문화를 발전시켰으며 불교 사찰을 건립하고 불교 경전을 보급하며 백제 문화의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중국 남조의 양과 외교 관계를 강화하여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일본과의 문화 교류를 통해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가야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남부 지역을 통합하여 백제의 영토를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국력 확장을 위해 신라와 동맹을 맺고 한강 유역을 되찾기 위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백제는 신라와 함께 고구려를 공격하여 한강 유역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신라가 백제를 배신하고 한강 유역을 독점하면서 양국 간의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554년 성왕은 신라와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신라를 공격하였으나 관산성 전투에서 대패하고 전사하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성왕은 전장에서 직접 지휘하던 중 신라군의 기습을 받아 전사하였으며 이는 백제의 국력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성왕의 죽음은 백제의 중흥을 이끌었던 그의 치세를 비극적으로 마무리짓는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성왕의 불교 진흥 정책은 백제 문화의 황금기를 이루는 데 기여했으며 백제는 동아시아 불교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문화 정책은 일본에 전해져 일본 문화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백제 제27대 왕 위덕왕은 성왕의 아들로 그의 재위 기간은 약 44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백제의 정치적 안정과 대외 관계를 중시하며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위덕왕은 성왕이 신라와의 갈등 속에서 전사한 이후 왕위에 올라 백제의 국력을 재정비하고 대외적으로 중국 및 일본과의 외교를 강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위덕왕은 554년 아버지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한 이후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즉위 당시 백제는 신라와의 전쟁에서 큰 타격을 입은 상태였으며 국력을 회복하고 내부 결속을 다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즉위 이후 국정을 안정시키고 정치체제를 재정비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성왕의 죽음으로 인해 약화된 왕권을 강화하고 관료제도를 정비하여 중앙집권적 통치를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버지 성왕의 불교 진흥 정책을 계승하여 백제의 불교 문화를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불교 사찰을 증축하고 불교의 교리를 백성들에게 널리 퍼뜨렸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백제의 불교 문화는 더욱 융성하였으며 이는 백제의 사회적 안정과 문화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위덕왕은 중국 남조의 진과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일본과의 외교를 통해 백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백제의 문화와 기술을 일본에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일본의 불교를 전파한 업적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백제의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백제의 상업과 교역을 활성화하여 국고를 충실히 채우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백제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재위 기간 동안 백제와 신라의 갈등은 지속되었습니다. 그는 신라와의 전쟁에서 성왕의 패배를 만회하고자 했으나 신라의 강력한 군사력에 맞서 백제의 영토를 방어하는 데 주력해야 했습니다. 특히 신라와의 국경 지역에서 잦은 충돌이 발생하였고 백제는 신라와의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위덕왕은 고구려와의 관계에서도 갈등과 협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고구려와의 군사적 대립이 있었으나 때로는 고구려와 연합하여 신라에 맞서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삼국 간의 복잡한 외교적 관계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위덕왕은 약 44년간 재위하며 백제의 국력을 유지하고 국가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는 598년 사망하였으며 그의 뒤를 이어 아들 해왕이 즉위하였습니다.
팩제 제28대 왕 해왕은 위덕왕의 아들로 짧은 기간 동안 재위하여 비교적 많은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의 즉위와 짧은 통치는 팩제의 정치적 상황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버지 위덕왕이 598년에 사망한 후 왕위에 올랐으며 팩제는 당시 신라와 고구려 사이에서 군사적 긴장과 외교적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었고 내적으로도 왕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재위 기간은 약 1년 정도로 매우 짧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통치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많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활동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짧은 재위 기간 동안 내부 정치를 안정시키고 아버지 위덕왕의 정책을 이어받아 국정을 운영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당시 백제는 외부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내부의 결속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해왕의 통치 시기에 백제는 여전히 신라와의 갈등 속에 있었으며 고구려와의 관계에서도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왕은 외교적으로 백제의 입지를 강화하고 군사적으로 국토 방위를 위해 노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왕은 즉위 후 약 1년 만에 사망하였으며 그의 짧은 통치는 백제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한 단면으로 평가됩니다. 해왕이 사망한 후 그의 동생 법왕 이왕위에 올랐습니다. 법왕은 해왕의 뒤를 이어 백제를 통치하였으나 그 또한 짧은 재위 기간을 기록하였습니다. 팩제 제29대 왕 법왕은 해왕의 동생으로 법왕은 짧은 재위 기간 동안 팩제를 통치했으며 불교를 더욱 강화하고자 했던 군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통치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지만 불교를 중심으로 한 정책과 국가 안정에 대한 노력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팩제는 당시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왕권을 강화하고 외부의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법왕은 이러한 상황에서 왕위에 올랐으나 그의 재위는 매우 짧아 실질적인 정책을 시행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법왕은 불교를 국정의 중심 이념으로 삼아 통치하려고 하였으며 그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법왕은 불교적 가치를 강조하고 팩제 사회에 불교를 더욱 널리 퍼뜨리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사찰 건립과 불교 교리의 보급에 힘썼으며 팩제의 불교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짧은 재위 기간 동안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팩제의 내정과 외교를 정비하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가 길지 않아 이러한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법왕은 신라와 고구려 사이에서 팩제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구체적인 군사활동이나 외교 정책에 대한 기록은 부족합니다. 당시 백제는 삼국 간의 갈등 속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법왕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왕은 재위 약 1년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백제는 다시 한번 왕위 계승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그의 뒤를 이어 무왕이 즉위하였습니다. 무왕은 법왕의 사후 백제를 통치하며 팩제의 국력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팩제의 제30대 왕 무왕은 법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으며 백제의 중흥을 이끈 군주로 평가받았고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백제는 군사력 강화와 영토 확장, 문화 발전에 있어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특히 무왕은 불교를 후원하며 백제의 불교 문화를 융성시키고 팩제의 국력을 회복하고자 적극적인 외교와 군사 정책을 펼쳤습니다. 무왕은 법왕의 사후 600년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즉위 당시 백제는 신라와 고구려의 압박 속에서 국력을 재정비하고 국가의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무왕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무왕은 백제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신라와의 전쟁에서 백제의 영토를 회복하고자 하였고 그는 신라와의 갈등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차례 군사 작전을 전개하였으며 고구려와의 협력을 통해 신라를 견제하려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활동은 백제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남부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무왕은 백제의 수도를 기존의 사비 부여에서 익산으로 천도하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는 익산에 대규모 왕궁과 사찰을 건립하고 이를 통해 백제의 새로운 중심지를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미륵사가 있으며 이는 백제 불교 문화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익산 천도시도는 백제의 정치적, 군사적 중심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불교를 적극 후원하며 백제의 불교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는 미륵사를 비롯한 여러 사찰을 건립하고 불교 경전을 보급하여 백제 사회의 불교적 가치를 확산시켰습니다. 무왕의 불교 정책은 백제의 문화적 번영과 사회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중국 및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팩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그는 중국 수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통해 백제의 문화와 기술을 발전시키고 일본과의 교류를 통해 백제의 문화를 전파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무왕의 재위 기간 동안 신라와의 군사적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는 신라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며 백제의 영토를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신라의 반격으로 인해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적 노력은 백제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신라와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무왕은 익산의 미륵사를 건립하여 불교를 중심으로 한 문화적 융성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미륵사는 백제 불교 건축의 대표적인 유산으로 현재까지도 그 유적이 남아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유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왕은 641년에 사망하였으며 그의 뒤를 이어 아들 의자왕이 즉위하였습니다. 무왕의 사망 이후 백제는 신라와의 전쟁에서 점차 열세에 놓이게 되었으며 의자왕의 재위 기간에 백제는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백제의 제31대 왕 의자왕은 백제의 마지막 군주로 의자왕은 재위 초기에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백제의 부흥을 이끌었으나 후반부에는 신라와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결국 백제의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통치는 백제의 마지막 시대를 대표하며 백제 멸망의 원인을 제공한 중요한 군주로 평가됩니다. 의자왕은 641년 아버지 무왕이 사망한 후 왕위에 올랐고 당시 백제는 고구려와 신라의 압박 속에서 국력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의자왕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왕위를 계승하였습니다. 그는 즉위 초기 강력한 군사 정책을 펼치며 백제의 전성기를 되찾으려 노력하였습니다. 국내 정치 강화 의자왕은 즉위 초기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국정을 안정시키고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귀족 세력을 억제하고 자신의 측근들을 중용하여 정치를 주도하였습니다. 의자왕은 신라와의 전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적극적인 군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는 신라의 주요 성을 공격하여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었으며 이를 통해 백제의 영토를 확장하고 국방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의자왕은 신라의 수도인 경주를 위협하는 공격을 감행하여 신라를 압박하였습니다. 의자왕은 외교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고구려와 동맹을 맺어 신라를 견제하려 하였습니다. 그는 당나라와의 외교를 통해 백제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고자 했으며 고구려와 협력하여 신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의자왕은 642년 신라의 대야성을 공격하여 점령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전투는 백제의 군사적 성공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신라의 국경 지역을 위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라와의 전쟁에서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었으나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에 맞서며 점차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구려와의 동맹을 통해 신라를 견제하려 했으나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에 의해 패배하게 됩니다. 660년 신라의 김유신과 당나라 소정방이 이끄는 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하였습니다. 의자왕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황산벌 전투에서 패배하고 수도 사비성이 함락되면서 백제는 멸망하게 됩니다. 의자왕은 신라에 항복한 후 당나라로 압송되어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의자왕의 후반기 통치는 백제 멸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는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백제 멸망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패배는 백제의 역사적 전환점으로 삼국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됩니다.